대학병원의 외과 의사. 장기 이식센터의 명의. 외과 교수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남자가 제 발로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살아서 보려면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눈도 시렵더라고요. 안정된 직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불가 히어로 3입니다. 야, 아침에 영하 28도다. 빨리 씻자. 야, 춥다 추워. 막 손이 감각이 없어진다, 야. 몽골로 간 외과 의사 박관태 씨. 체강 한파를 뚫고 가는 데만 1박 2일이 걸리는 오지 진료를 떠납니다. 그것도 매년. 오 마이. 상상 그 이상의 돌발 상황이 빵빵 터지는 여정. 어머, 그 교통사고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완전 전복된 거 보면은 사람도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놀라셨겠어요. 괜찮을까요? 관태 씨가 외과 의사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즉각 응급 조치를 취하는데요. 아이고, 어떡해. 주사 좀 갖고 와, 주사. 진통제 주사. 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영하 25도의 야외에서 얼어버린 링거를 녹여가며 응급 조치에 나서는 관태 씨.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자, 우리 갑시다. 갑시다. 바닥이 얼음이에요. 와, 거대한 빙판. 여기 어디예요? 서울 면적의 5배, 중앙아시아 최대 호수 홉스골인데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야, 여기 어떻게 저러는 거야?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오지마을. 술록을 키우며 살아가는 차튼족 부락인데요. 어떡해, 귀여워. 의료용 휴대장비를 챙겨 들고 의사의 발이 닿지 않는 곳만 찾아다니는 박관태 씨. 촐로뱅게스노. 고. 각이 안 나와요. 와, 야외에서 초음파에 엑스레이까지 찍을 수 있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처음 봤어요. 검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환부를 완전하게 치료해야 하는데요. 읍칭 배나. 다 알았다, 읍칭 뭐 좀. 필요하다면 야전 수술도 불사! 수술대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침없이 메스를 잡습니다. 수술방에서 위에서 내려보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각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의료봉사하면서 살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름 끼쳐. 권태 씨는 전 세계 30여 개국 의료 사각지대의 환자들을 만났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며 무료 투석 병원도 세웠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 바닷물이 염분이 3%밖에 안 되지만 그 바다를 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의 제자라도 키우고 가면 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많이 살리고 싶어요. 자, 페르나. 19년째 몽골 오지를 찾아다니는 외과 의사 박관태 씨 응원하겠습니다. 아, 하필 저렇게 추울 때 가시는 건가요? 네, 원래는 저기가 호수라 가지고 네. 예, 얼지 않으면은 뭐 차를 타고 말을 타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꼬박 2박 3일이 걸리는 굉장한 오지거든요. 그래서 영하 20도, 30도가 되어서 호수가 얼었을 때 그 위로 가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얼어야 가는구나. 안 그러면 둘러가야 되니까. 맞아요. 왜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자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헬퍼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는 못 베긴다. 이 얘기가 아까 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도움을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어떤 상황, 근데 주지 못했던 그런 아픔,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보면 못 지나치고 꼭 도와야만 하는. 친구랑 약속했었잖아요. 약속한 네, 먼저 세상을 떠나갖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는 거. 가슴 깊이 박힌 경험이라서 더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단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장동선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 숫자 뭔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 돈인가요? 시간 같기도 하고. 그 답이 있다는 춘천의 한 공장.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단어 에티오피아?
사무실엔 에티오피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와, 뭐 대사관 같은 느낌인데요? 이곳의 손님 클래스도 에티오피아 대사관급. 수도 아디사바 시장님 또는 주지사님들 정보기업체의 사장님인데 이곳은 에티오피아 전문 커피 공장이라 덕후스멜 사장님이 이해불가 히어로 5위. 휴가도 에티오피아로만 떠난다는 남자. 오, VIP 카드. 와우. 출입국 도장 가득한 여권만 벌써 5개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91번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방문 91번째, 거리만 무려 18,000km. 아, 앞에 숫자가 이거였구나. 리테지 히어로 역사상 최장거리 신화를 쓴 신광철 씨. 에티오피아에 오면은 늘 찾는 분이 있습니다. 오, 아세파. 광철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 10월 갔다 오라. 어설픈 한국어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며 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한국 전쟁의 메달들이구나. 아니, 한국 전쟁이요? 네,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실 근위대 6,000명을 한국에 파병. 아무 관계도 없는 머나먼 나라를 도왔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공사된 이후에 37년간을 다뤘는데 저희 한국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은 너무 죄스러웠었어요.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용사들에게 가해진 핍박과 차별. 전쟁 영웅으로 하사받았던 코리안 빌리지도 그 후 가장 열악한 빈민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에티오피아의 실상을 알게 된 광철 씨. 1995년 참전 용사 후원회를 만들고 에티오피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천장 우리 새네 여기 천장이. 참전 용사들의 집수리는 기본. 코리안 빌리지에 살고 있는 참전 용사들의 집을 방문해 생활비와 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에티오피아에 도착해 8시간째 강행군. 차를 타자 더 급격히 몰려오는 피로감. 그동안의 상황 보고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이고 결국 기절입니다. 드디어 길고 긴 하루가 마감이 되는 건가요? 깊은 밤 울려 퍼진 전화 한 통. 죄송해요. 주문 처리를. 사실 그가 운영하는 커피 공장 역시 적자지만 후원금 대부분을 광철 씨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을 때처럼 가난하다면 그저 이웃 나라의 한때의 신세였어요. 그냥 신세.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갚아줘야 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보이는 거죠. 내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주고 싶었습니다. ምንም ጸጸት በተለይ አሁንማ እንደገና አዲስ እንደው ደግሜ ልዝመት ብለን እና ስለሱ ቃላት አይኖረንም ለማመስገን። 히어로들의 히어로, 참전 용사들의 산타클로스 신광철 씨가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씩 계속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신광철 씨는 2017년 9월에 방송이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돕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지해요. 지금까지 아까는 91번째였잖아요. 지금 101번째 다녀오셨대요. 혹시 뭐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면서 수익 전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을 위해서 쓰고 계시다고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죠. 나라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이 말이죠. 저 한 분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국격을 올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인데요. 약국입니다. 이곳에서 26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유곤 약사.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손님 마음 저격하는 살인 미소랄까요? 그렇다면 그가 왜 이해불가 히어로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님 없는 틈을 타서 그가 향하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약국 뒤편에 숨겨진 쪽방. 아니, 거기서 뭘 드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김일곤 약사에게 이 쪽방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주방이자 청결을 책임지는 욕실이요. 아하. 심지어 이부자리만 펴면 안방으로 변신. 아이고야. 그야말로 열일하는 다목적 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쪽방 생활을 무려 일주일에 6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밤새 약국을 찾는 손님 탓에 잠 한 번 편히 못 자는 건 기본이요. 자, 들어오세요. 어서 와요. 심야 영업까지 일주일 근무 시간만 무려 15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된 지가 언젠데 야 이거 노동 착취 아닌가요? 이거 당장 신고해야 돼요. 아닙니다. 강요 1도 없이 100% 자의로 운영 중입니다. 자의로? 야, 그럼 혹시 약국에서 생활하시는 게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가? 무슨 사연 있나? 왜 그러신 거예요? 오해는 금물! 존재 자체로 귀한 그대. 수시로 찾아와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분이 계세요. 맛있겠다. 당신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요리를 먹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찾아오는 퇴근 시간. 포근하게 반겨주는 보금자리도 있지만 휴식도 잠시뿐. 일요일 밤 하루도 채 쉬지 못하고 다시 약국으로 복귀하는 김일곤 약사. 올라가세요? 여유라고는 없는 삶.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오늘 밤에도 아픈 사람은 있거든요. 야간에 약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산에서 찾아오는 새벽 3시 지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이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서 와요. 10km를 넘는 거리를 차로 와가지고 가져가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분들에겐 절실해서 밤에 찾아오잖아요. 헤매는 사람 보곤 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둠 속 아파할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어두운 밤거리를 홀로 밝히고 있습니다. 늦은 밤 약국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어서 오세요. 애기가 연락 오가면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와이프가 토하고 나서 좀 속이 많이 쓰려가지고요. 굉장히 심하네요.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남들 쉬는 시간에 남들을 위해서, 쉬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정말 저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 한결같이 변함없는 약속으로 아픈 이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심야 약국. 24시간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리틀 빅 히어로 김유곤 약사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80년대 말 집중적으로 개발된 오페산 자락의 공동주택지. 여전히 정겨운 옛 모습을 품고 있는 평온한 마을. 작은 마을버스를 통해서만 발이 닿는 높은 산동네인 이곳은 서울 강북구 번동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한 이 훈훈한 청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청년이 들어간 곳은 건강의 집이라는 의문의 공간. 그런데 아이도 따라 부르네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곳. 마을 합주실인가요? 안에서도 발견된 정체 모를 편말, 건강의 집. 이름만 봐선 도통 감이 오지 않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네. 악기 연주 후 함께하는 점심 식사.
모두가 한창 열중하던 바로 그때 범상치 않은 대화. 국물 요리는 어때요? 매우 안 좋지. 특히 중국 음식, 우리나라 국물 음식들이 매우 짜고 근데 이제 소금 간이 물에 들어가면 이게 또 짠지 몰라요. 맞아요. 많이 넣어요. 많이 넣잖아요. 네. 사실 중국 음식은 몸에 안 좋네요. 밀가루에 튀긴 거에 닭기를 볶고.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아, 정신 건강에 좋다고? 좀 괜찮은 상쇄되네. 도저히 안 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허리 아프면 운동 뭐 했는데? 플랭크 같은 거. 힘들다. 플랭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엎드려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로 아,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 쭉 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그거 1분은 못 하겠던데. 보통 이제 하려면 호기심 많은 10살 꼬마 아이가 호기롭게 나서는데요. 그거 힘들 텐데. 오. 여기 얼굴 들고 엉덩이 들고 이렇게. 그렇지. 오. 거봐 힘들지? 이거 나고 사면 아, 저 이것 좀 여쭤볼라. 이거 뭐예요? 이게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서 병원을 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생겼다 없어졌다. 아,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떼질 거에 그냥 놔두면 안 만지면 그거 떼내는 연고 같은 거 좀 발라보거나 그러면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뭘 물어도 척척 수상한 건강 상담. 말씀하시는 것도 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뭐 의학 지식 같은 거 상식 이런 건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답변 잘 해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청년 처음 만날 땐 어땠어요? 처음에 여기 다 모였을 때 어머 이미 언니도 그렇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금 이렇게 건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사이감 막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건강의 집을 찾는 이유는 뭔가요? 정신적인 건강은 좋아지겠죠. 예, 오면 즐겁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다음 주에 뵐게요. 청년이 운영하는 건강의 집. 그 실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건강의 집 주인장이 오늘은 번동을 벗어나 먼 곳까지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일하러 가요. 일이요? 가요? 가세요. 동네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모으던 건강의 집 주인장의 정체. 곧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은 정말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의사라고요? 엄연히 면허까지 소지한 의사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종원이라고 합니다. 그 의대를 졸업하고 동네 병원에서 종종 진료를 하고 있는 동네 의사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항상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이제 메인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무 등록도 뭐 특정 시간만 이제 그때만 여기 병원 의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의사인 것 같은지. 저는 형편없는 의사죠.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은 보통의 의사들과 다를 바 없는데요. 하지만 종원 씨는 소속 병원 없이 가끔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할 때는 한 달에 한 6일에서 7일 정도? 이틀, 3일 일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진료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독특한 의사. 오늘 종원 씨에게 주어진 진료는 오전 시간이 전부입니다. 의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에만 대신 진료를 하는 종원 씨. 병원 관계자들에게 종원 씨는 어떤 의사일까요? 그때 선생님하고 거의 같이 일했어요. 네, 오죠? 네.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잘 봐주세요. 네. 믿기만 하죠, 저희는. 네,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도 의사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시죠? 의사 중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의사인데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단 4시간의 진료 후 의사 가운을 챙겨 곧장 칼퇴근. 병원 밖에서 더 바쁘다는 수상한 이 남자. 병원이 아닌 마을을 택한 청년 의사 홍정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종원 씨가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엄청난 폭우에 우선 몸을 피해보는데요.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누굴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날씨를 어쩌나요? 그때 갑자기 비를 뚫고 달리는 종원 씨. 집에 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기다리다 해서 내가 알아서 나왔어. 죄송해요. 저희가 차를 가지고 올게요. 동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빗속을 달린 건데요.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을 벗어나는 종원 씨. 보건소로 가실게요. 그 인연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할머니의 집을 찾은 종원 씨. 잘 지내셨어요? 네. 15년째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할머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종원 씨가 방문 진료를 왔습니다.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다리도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냥 미싱을 하면 또 다리는 안 아파. 밤에 많이 하지 내가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어르신한테 굉장히 취약한 동네예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산동네여서 비탈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또 위험해요. 너무 이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예전에 이렇게 손잡이도 달아보고 했는데 경사가 있다는 점과 그 차도가 좁다는 점,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점들, 그런 게 일단은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아무도 오는 것도 싫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자식 걱정뿐인 할머니. 공무원인데 그렇게 무슨 반인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부모한테 신경 쓸 수 없어.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식사도 안 했나봐요. 따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갖다 주길래 그거 하나 먹고 마는 거예요. 뭐 하나 먹으면 그만해요. 밥도 안 먹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막 불안해요. 죽을 때가 문제요.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혈압이 140에 80이시네. 약을 안 드신 지 좀 됐어요? 약 없어. 약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혈압약 안 먹으니까 막 마음이 막 불안해.
아침에 혈압약 먹는데 혈압약도 가지러 와요. 본인이 가요. 한번 같이 가요, 같이. 가실 때. 예. 전화번호를 남기고 집을 나서는 종원 씨. 월요일날 꼭 같이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잘들 가죠. 네. 월요일날 오신다고? 네, 월요일날 올게요. 예. 네. 계세요. 그래요. 아이고, 예. 고마워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소통을 못 하고 골목골목 앉아 계세요. 그럼 노인정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노인정은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있는데 회비를 못 내잖아요. 근데 홍 선생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그 학과를 나와서 좋은 직업 돈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마을 한편으로 마을에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뭐 말이라도 하고 뭐 혈압도 재주는 사람들이 아우 정말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 말을 많이 들을 때는 한편으로 흐뭇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보건소까지 동행했습니다. 약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오지 못하니. 없었죠? 네. 그러면 약만 잘 드시면 일단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일단 약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경과 본 다음에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와서 애들대로 돌봐주지.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지. 마을의 털을 잡은 청년 의사.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한 종원 씨. 그에게 고민이 찾아온 건 신입생 시절 의료봉사 때였습니다. 의료봉사를 좀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밖에도 그 아픈 사람들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미국의 실제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뭐 사회 운동가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저희가 그 미국에 한번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곳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보건의료의 정의를 위한 모임, 사회 변화를 꿈꾸는 여러 분들과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다 갔죠. 몸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의사. 4년 전 번동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종원 씨가 동네 주민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도와주시는데. 받기만 해도 되나요? 제가 뭐 사드리는 이용원 사장님에게도 전달된 선물. 지금 이거 핸드폰은 잘 돼요? 핸드폰 저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동네 미용실에도 드리는 거예요. 네, 바쁘신데. 네, 갈게요. 하나 더 드릴게요. 슈퍼마켓 사장님에게도 건넵니다. 빨리 장가락 하나 먹게 놈아. 네, 사장님이랑 드시라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종원 씨. 오시는 길에? 종원 씨의 선물은 레몬청. 며칠 전 주민 건강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긴 사람이 하는 걸로. 마지막 활용 점정. 당신의 지루한 시간을 압류합니다. 이 표목을 처분한 자는 일상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동 집행관 홍종원. 여기에 이제 제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근처에 사는 우리 동네 이웃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감기 걸렸을 때나 마시기 좋으니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마을. 소소한 삶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 오늘도 종원 씨는 이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동적이고 지겨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묵묵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이 진정한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동네에 있으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지금 하는 것처럼 청년들과 주민들과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그 지역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은 꿈이 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해 시작한 건강의 집 프로젝트. 혼자선 할 수 없던 일들, 함께라면 용기를 내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과의 관계 맺음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 리틀빅 히어로, 마을을 위해 일하는 청년 의사 홍정원 씨입니다.